범송문자와 김유정 아나운서의 외신 보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잘 지내셨을지는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요즘 네. 너무 힘들죠. 맞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죠,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는데 네. 그게 또 다른 곳도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근처잖아요. 호르무즈 협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아 중동에서 그 길 어딘가. 아라비아 반도의 오른쪽, 페르시아, 그 이란 있는 쪽, 음. 그 사이에 있는 게 호르무즈 협이죠. 근데 거기가 막혔다. 왜 막혔죠? 이란 때문에. 전쟁 때문에. 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있어서 음. 최근 업데이트 현황을 또 기사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의 카타르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거대한 가스 플랜트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한 번 더 커졌고 그렇죠.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까지 말씀했던 게 아까 호르무즈 해협 말씀했잖아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과 지금 가스전이 공격당한 건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 관계가 개선되면 지나갈 수 있겠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하면 최대 한 달 정도 더 걸리겠거니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폭파해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으면 그걸 다시 복구하고 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건 이게 네. 뚫리면 돼요. 그쵸? 그러면 뚫리면 이게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중동 내에서 공격이 서로 일어나서 이런 유전 시설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면 복구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려요. 한 3년에서 5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거 보도록 네. 할게요. 왜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지냐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지역이요. 전 세계 LNG 공급의 19%나 어림잡아서 차지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 지역이 어딜까요? The reason. 카타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라고 하는 가스전이 있어요. 이란도 가스를 꽤 많이 생산을 하는데 네. 여기가 90% 정도의 LNG를 생산을 합니다. 이란 전력 생산량의 90%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네. 그 나머지를 수출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어요. 이란에서 반격으로 나 보복으로. 때렸어? 나는 미친놈이야. 다 때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카타르의 LNG 시설을 공격한 거죠. 이란이 그렇게 다른 국가들을 공격을 하면 보복을 하면 되게 민심이 흉흉할 것 같아요. 지금 중동 국가들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예요? 너 계속 나 때려? 나 복수할 거다? 나 지금 복수할 거다? 라고 하면서 어느 하나 복수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도 없고 힘도 없나? 아니요, 무기는 많아요. 그럼 왜 하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많이 쟁여놨죠. 그럼 왜 하는 건지. 왜 안 할까요?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에서 이란을 공격했다고 해봐요. 그럼 둘 사이의 공방이 어떻게 될까요? 애매해져요. 공방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 아랍 국가들은 복수하겠다고 공격했다가 오히려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더 커지겠죠. 이란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안해 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술간의 감정이 격해져 버리면 네. 이 이후에 미사일 공격이 다르갈 수도 있고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관광이나 어떤 원유 시설 이런 것들이 공격당하면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섣불리 공격을 못해. 그래서 협박만 하는 거죠. 너 진짜 그럼 때린다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 전력 생산량의 90%를 사우스 파르스 이 가스전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걸 때리면 뭐가 되죠? 타격이 큰데요? 이란이 앞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때린 거예요. 원래 전쟁 나면 그 국가에서 가장 좀 중요한 산업 지역부터 팍팍팍 터뜨리잖아요. 이제 진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안 터뜨렸어.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터지면 향후에 에너지 관련된 게 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겠는데 이스라엘 때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너 이 새끼 왜 이걸 했어? 이러면서 막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진짜 못하게 할 테니까 믿어줘라. 그럼 네. 유가가 안정됐단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오면서.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고 앞으로도 추가 공격이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봐요. 19%가 생산이 되는 LNG 시설이 물론 다는 파괴되지 않았겠지만 상당 부분 파괴가 됐어요. 그럼 글로벌 LNG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문제 생기죠. 전 세계 거의 20%인데. 공급이 타격이 생기겠죠. 네. 그럼 LNG 가격은 완전 급등. 전쟁이 끝나도 완전 급등해. 공급망도 차지. 그리고 다 가격만 오르는 게 끝이 아니라 양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터진 거예요. 그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소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우스라는 표현이 좀 특이해요. 하우스가 명사로 쓰면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동사로 쓰고 있어요. 네.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품어주고 있게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의 역할을 동사화시킨 거예요. 이 시설이 뭐라고 나오죠? World's largest. 가장 큰. 가장 큰 LNG 관련된 수출 시설이다.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라고 해요. 여기가 카타르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합니다. 그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라스라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럼 숫자가 더 커지는데요? 그럼 그냥 20%나 19%가 아니라 이걸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좀 생긴 거죠. 카타르의 LNG 공급량은 뭐 2등, 3등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량을 담당하는데 14개 시설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2개가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시설이 차질을 빚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이 두 개의 LNG 설비에 발생한 피해를 수리하는 데는 take 3 to 5. 3년에서 5년은 걸린다. 맞아요. 근데 이게 천연가스가 3년, 5년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LNG 생산 시설 14곳 중에 2곳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 대략 뭐 2%가 조금 안 되는 비중이잖아요. 3% 정도의 타격은 최소 생겼다. 네. 그래서 카타르에서는 뭐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네. 야, 우리 포스 마주르를 선언할 수도 있다. 오. 네. 그 로마법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아. 네. 천재지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원래 해야 되는 거 못한 거야? 네. 불가항력이야? 오. 내가 못하는 거 이거 인정해줘? 네. 라고 했던 법이 그때부터 있었고 누굴 대상으로 해서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아. 이런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 이거 네. 못 줄 수 있다. 한국은 또 카타르 에너지랑 장기 계획을 체결을 하고 있군요. 맞아요. 한국도 LNG를 카타르로부터 드리는 게 상당 부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타격을 받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그러네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 마주르를 선언한다 그러면 LNG 확보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LNG 가격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LNG가 많이 묻혀 있는데 사업성이 부족했던 곳이 나라도 곳이에요. 될 수 있고 지역도 될 수 있고. 네, 나라는 아니죠. 지역이지. 북극. 땡! 아 뭐야? 뭐 어딘데요? 북극에 좀 가까워. 어디예요? 왜 몰라요? 알래스카 LNG. 알래스카 LNG 하면 항상 뭐가 얘기 나왔어요.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해야지라고 하면 네. 한국이나 일본이 그 경제성 돼? 우리 투자해도 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봐야죠, 네. LNG가 부족하잖아. 네. 그럼 돈이 문제야? 해야지. 해야지. 그럼 알래스카 LNG에 땅 파고 뭔가 사업하는 것들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차피 우리나라 한국은 미국에 투자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 더 급해지는 거야. 빨리 해주면 안 돼요? 형님 이거 잘 빨리 합시다. 이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높다고 봐요. 안 높다고 본다고? 안 높다고 본다고? 굉장히 높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예전보다 사업성이 높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LNG 관련된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LNG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LNG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더 빨라질 겁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거,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미국은 돈 번다? 미국은 유가도 올라가고 LNG 가격이 올라가서 네. 어쩔 수 없이 한 말이긴 하지만 미국은 돈 벌어요. 근데 미국의 화학업체들은 놓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지금 공급이 없어요. 네. 받는 게 없으니까 내보낼 수 없어요. 정유화학업체도 뭘 하고 있냐? 포스 마주. 우리도 못 주죠. 근데 가격은 올랐잖아. 네.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예요? 미국? 미국의 화학업체는 놓았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들어오고 원유 더 많이 들어오잖아 지금. 네. 원유 들어오는데 비싸게 파니까 아주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관련해서 미국의 국방장관도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시죠. 잠재적인 2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전쟁 지출 요청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란 전쟁, 단순히 전쟁 관련된 게 아니고 전체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왜요? 자, 2천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250, 300조. 300조 원. 저 이제 잘해요 숫자. 300조 원. 저 공부했어요. 요거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10억 달러. 10억 달러가 있으면 1.5조 원 정도. 네, 지금 1,500원이니까. 네. 근데 10억 달러는 1.5조 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300조 원이죠. 근데 미국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죠? 국방비 예산이 1,000조가 든다고 옛날에 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얼마 쓴다고 지금? 추가 예산이 300조 원. 300조. 그러면 이란 전쟁 때문에 300조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건 엄청 큰 거잖아. 그쵸. 그럼 그 비용을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채 찍어야지. 그쵸. 국채 네. 찍어야 되는 거야, 지금. 국채를 찍으면 이걸 누가 받아줘? 사람들이 사줘야지. 뭐. 근데 문제가 또 뭐예요? 미국의 PPI 높게 나왔죠. 네. 생산자 물가지수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유가 올라잖아요. 그럼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죠. 네. 그럼 금리는 어떻게 돼? 금리는 막 올라갈 수도 있죠.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기준금리에 설사 지금 안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높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원래 국채를 많이 받았던 나라들이 있어. 유럽, 중국, 일본. 그중에 또 중국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중국 지금 2등으로 쳐졌어요. 일본이 제일 많아. 왜? 중국, 미국이랑 싸우고 있잖아. 그럼 언제 내 국채가 뜯길지 모르잖아. 중국 입장에서 미국 채를 살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어. 중국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 아니잖아. 그러면 국채를 사줄 한 축이 사라졌죠. 그런데 국채를 찍어내야 돼. 그러면은 국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네. 여기 또 충격이 또 하나 있어. 원래 미국은 뭐가 들어올 거라고 봤어요? 수입으로? 관세 수입. 근데 관세가 지금 불법. 없잖아요. 네. 없잖아. 슈퍼 301조 같은 다른 관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새로운 관세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잖아.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 고갈. 탐을 사오려면 가면서 또 예산안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돈이 부족하단 말이야. 네. 전체로 미국에 돈이 부족해. 네. 그럼 국채 또 찍어야 돼.
네. 그러면 국채가 어떻게 되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국채가 넘쳐나기 때문에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인플레 문제, 그리고 결국 금리가 높으니까 사모신용에 대한 돈감도 문제는 더 커지겠죠. 맞아요. 그 오 마이 부담으로 갓.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부터 저쪽 끝에는 사모신용까지 완전 다 연결돼 있네요. 맞아요. 진짜 옴짝달싹으로 달싹 못하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끝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일단 시장은 좋을 수 있어요. 이게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런 누적된 문제들이 분명히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첫날에만 미사일 쏘느라 120억 달러 썼고 이미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3주 했으니까 뭐 300억 달러 썼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얼마 조달한다고요? 2,000원. 지금까지 쓴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이란 전쟁 때문에 쓴대요. 300조를 더 쓴다는 거잖아요. 한국 돈으로. 이 말 무슨 말일까? 큰일 났다. 장기전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까지 갖고 오는 거야. 네. 야, 저렇게 많은 돈이 지금 필요하다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뭐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 같은 거 소진했으니까 이거 빨리 생산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야.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 크게 우려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화두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중동 국가가 참전할 거냐? 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진짜 열받아가지고 네. 나 진짜 못 살겠어 이러면서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너도 꿀고 한 대 맞아 이렇게 딱 때리면 네. 그 순간 중동은 화약고가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서로 공격하냐 안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예요. 만약에 네. 에너지 시설을 또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또 부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죠? 종전의 시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끝내고 싶어 한다고 이란이 끝내주냐가 문제죠. 아니 협상을 하려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막 두드려 놓고 협상할 거지 그러면 이란에서 하겠냐. 나 열받아서 못하겠어. 나도 한 대는 더 때리고 해야지.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거는 꼭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때린 이유가 없어. 핵! 맞아요. 네, 농축 우라늄의 향방을 지금 알 수 없어요. 농축 우라늄을 이걸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60% 농축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더 높아지면 바로 무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신형 미사일이 있는 상태에서 핵이 진짜 미사일로 되면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빨리 찾아야 돼. 어떻게든 이걸 공격해가지고 찾을 거려 가죠. 그럼 전쟁이 끝나겠냐고. 이게 내가 확보했다고 얘기 나올 때까지 끝날 수가 없죠.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단순히 에너지 시설이 설사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원유 저장 시설이 꽉 찹니다. 원유 저장 시설이 꽉 찬 상태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몰래 팔아요? 태워요. 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생산하는 데가 마치 우물처럼 안 팔면 우물이 말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원리인가요, 혹시? 맞아요. 오 마이 갓, 네. 어떻게 너무. 이 가스전이나 유전이 막혀버리면요. 네. 그걸 다시 뚫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유전이 막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앞으로 생산 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이슈들을 좀 지켜보면서 향후 이란 관련된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거기다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약간 제한적이었다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건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정세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될 지금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승자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 아니요. 중국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란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끊겼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란에서 싸게 들어오는 원유가 끊겼고 지금 원래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러시아. 아, 러시아네. 러시아 제재가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풀렸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죠.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좀 더 유린하게 편해진 거죠. 지금 러시아는 좋아졌고 중국은 안 좋아졌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란 관련된 전쟁이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경제에 하반기부터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좀 단단히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